포스트코글루의 전술적 실패 때문에 전반전에 대참사가 일어날 조짐을 보였지만 역시 이런 토트넘을 구한 것은 손흥민이었다. 그의 믿을 수 없는 맹활약으로 경기를 포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토트넘 선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자 이 광경을 본 토트넘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흥민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도대체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혀를 내두르면서 포스트코글루의 이상한 전술 속에서 저 정도로 해낼 수 있는 선수는 EPL에서 손흥민밖에 없을 것이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9일 오후 영국 리버풀 구시즌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2라운드에서 에버튼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리그 15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영국 현지 축구계는 만약 토트넘의 포스트코글루가 이번 에버튼 원정에서 진다면 네비가 경질이 칼날들을 포스트코글루의 등에 꽂아버릴 것이라는 다소 험한 말까지 쏟아내며 에버튼 전의 경기 결과가 그의 감독직 생명 연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앞서 토트넘 공격진에 느닷없는 비보가 날아들었는데요. 토트넘의 원톱 공격수 도미니크 솔랑키가 경기 전날 훈련 도중 다쳐 최소 6주간의 결장이 필요한 중상을 입어 에버튼 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 현지 축구 기자들은 토트넘의 또 다른 원톱 자원으로 히샬리송이 있긴 하지만 현재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99.99%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자들의 이런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아 경기 1시간 전 발표된 선발 라인업에는 손흥민이 원톱, 좌측의 메디슨, 우측의 클루셉스키, 공격형 미드필더로 베리발,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루와 그레이가 배치되었고 센터백으로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그리고 좌우 풀백의 스펜스와 포로, 마지막으로 골키퍼의 안토니, 킹스키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주 흥미로운 선발 라인업이라고 말하면서 관전 포인트는 왼쪽 윙어로 나선 메디슨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아치 그레이의 플레이다. 메디슨은 토트넘에 오기 전에 레스터시티에서 뛸 때의 포지션이 왼쪽 윙 포워드였고 아치 그레이의 원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6번 자리인데 이 두 선수가 가장 오랜 시간 뛴 포지션으로 나와 원톱 손흥민을 어떻게 지원할지 지켜보는 것이 이날 경기의 최고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포백을 구사하지 않고 파이브백을 구사해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18세 유망주인 아치 그레이가 우측 풀백으로 이동하고 우측 풀백으로 나선 페드로 포로가 우측 윙 포워드처럼 전진해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서 몇몇 전문가들은 전형이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5분 동안 아치 그레이는 센터백 드라구신 대신 중앙에 서기도 하고 공을 몰고 위로 올라가기도 해 한 가지 포지션에 위치하지 않고 다양한 위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변형 포백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고 좌우측 윙어로 나온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를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 집어넣고 좌우측에 있는 풀백을 윙어처럼 올린 후 빈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아치 그레이를 내려 3백을 만든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경험이 부족한 감독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저런 무리수를 둔다라고 말하면서
시즌 중에 충분한 연습 없이 한 경기만에 수비 포메이션을 바꿔버리면 수비진들의 동선이 모두 엉키면서 엉망진창이 된다. 특히 18세의 어린 아치 그레이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데 저건 포스트코글루가 성적 압박을 받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판단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토트넘은 전반 13분경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 그리고 아치 그레이가 한 지점에 몰리면서 서로 동선이 엉켜 에버튼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무슨 저런 이상한 상황에서 골을 얻어 맞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수비가 지금 몇 명이 벽을 세우고 있는데 한 명에게 다 제쳐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선제골을 얻어 맞은 뒤 17분 후 에버튼은 또다시 두 번째 골을 장렬시키면서 순식간에 2대0로 앞서 나갑니다. 일부 팬들은 느닷없이 포백을 쓰다가 갑자기 파이브백을 쓰니까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언제 나와야 하고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18세인 아치 그레이에게 공도 운반하라고 하고 중앙도 커버하라고 하고 포로가 올라가면 그 뒤에 빈 공간도 커버하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코글루가 미친 게 아니라면 저런 지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코글루는 좌우측 풀백을 위로 올려 중앙으로 컷백을 주려고 하지만 이미 눈치를 채 에버튼은 중앙에서 공이 좌우로 뿌려지지 못하도록 한 명이 더 마른 미드필터진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토트넘의 중앙을 힘으로 내리눌러 버리는데요. 토트넘이 2대0로 뒤지자 손흥민은 중앙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서 전진시키기 시작했고 에버튼 선수 10명을 손흥민이 또다시 혼자 상대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손흥민은 결정적 찬스에서 슈팅을 해보지만 안타깝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 못했음이니 다만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공격 찬스를 자주 부여받아 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패스 연결을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선수는 오직 손흥민뿐이라며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아치 그레이에게 너무 과도한 임무를 부여한 나머지 수비를 하다가 결국 자책골을 헌납해 전반전에 3골을 얻어맞습니다. 후반전이 되면서 포스트코글루는 부상을 입은 드라구신을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 손흥민을 왼쪽으로 다시 위치시키면서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에버튼의 공격을 막아내고 손흥민이 대각선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위치를 가리지 않고 에버튼을 밀어붙이는데요. 결국 후반 80분경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다가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킬패스를 연결하고 이것이 클루셉스키에게 연결, 추격골을 만드는 기전 패스 역할을 해 팬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다가 오른쪽에서 뛰다가 32세의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신력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진작에 포백으로 하지 왜 해보지도 않은 파이브백을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추격골을 기록한 후 후반 90분경 중앙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좌측에 있는 마이키 무어에게 빠른 패스로 공격 전개를 하고 이것을 무어가 크로스를 올리다가 코너킥을 얻어낸 것을 손흥민이 다시 마이키 무어에게 패스 결국 히샬리송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원톱 공격수로 뛰다가 우측 윙어를 했다가 좌측 윙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망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크로스까지 양보한다.
도대체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는 어디까지냐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런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결국 마지막에 한 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2대3으로 패배.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은 15위로 떨어져 에버튼에게 패한 포스트코글루의 전술적 실패를 지적하면서 당장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팬들은 15위가 되고 나서야 현지 축구 팬들이 포스트코글루의 경질을 운운한다는 것이 우습다라고 냉소하면서 완전히 망해서 강등권으로 가라라며 저주를 퍼부어 또 다른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